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추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거실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지난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손에 달라붙고 기름 튄 자국이 앞치마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10시간을 부엌에 서 있었지만 식탁에 앉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시아버지의 칭찬이 들렸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명절 장보기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갈비 3kg, 북어 2마리, 밤 1봉지, 대추, 표고버섯, 당근, 애호박, 양파.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준비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올해로 43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18년째였습니다. 25세 남편을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명절이 즐거웠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애가 어려서 명절에 못 가겠어요라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원래 손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명절 준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나이가 들면서 부엌일을 정희에게 맡겼습니다. 여자가 부엌일을 해야 집안이 편하지.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남편 김성주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이 제일 손맛 좋잖아.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의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원래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 다녔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출판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일하기 힘들다며 권유했고 남편도 집에서 쉬면서 애 키우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아빠보다 커진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을요. 이젠 나도 바뀌어야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습관과 기대는 무거운 짐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패턴,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노동, 혼자 감당해야 하는 피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의 장보기 목록을 보다가 문득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명절 스트레스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들.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의 고백.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정희는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삶고 밥을 차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번 명절이 지난 18년과 다를 거라는 것을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요. 거울 앞에 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희야, 나야. 내일 시장 갈 거지? 갈비는 꼭 한우로 사고 북어는 큰 거로 골라야 해. 작년엔 좀 작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큰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올해도 못 온대. 애가 학원 끊기면 안 된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겠어.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애는 원래 부엌일 못하잖아. 내가 고생 좀 해야지 뭐.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감정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해. 끊을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나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큰 시누이는 매년 같은 핑계였습니다. 작년엔 아이가 어려서, 재작년엔 남편이 아파서, 그전엔 집이 멀어서. 핑계는 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정희가 채워야 한다는 것. 작은 시누이는 아예 명절 준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요리 못해. 오빠 와이프가 잘하니까 맡겨. 시누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가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장보기 목록을 떼어냈습니다. 목록을 보며 한 항목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갈비, 북어, 명태, 대추, 밤, 표고버섯,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당근, 무, 애호박, 양파.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23가지였습니다. 이걸 혼자 다 준비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목록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성준은 TV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큰언니가 또 안 온대. 아, 그래. 애가 바쁜가 보네. 성준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혼자 다 준비해야 돼.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큰 누나 안 오면 당신이 해야지. 왜?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성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잖아. 명절엔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하고 작은 언니는, 작은 누나는 요리 못하잖아. 당신도 알잖아.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요리를 잘해서 혼자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명절 보내는데 나만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당신 왜 이래?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성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 예민한 거 아니야. 이건 불공평한 거라고. 정희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이번엔 시누이들도 같이 준비하자고. 당신이 말해줘.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어머니 화나게 하지 말자. 집안 분위기만 나빠져. 그냥 우리가 참으면 되잖아.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거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명절에 뭐 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고스톱 치고 밥 먹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참자고. 말이 돼? 성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데 어쩌겠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더 화내실 텐데. 그럼 나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TV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녀는 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명절 음식 배달 서비스. 검색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명절 음식을 배달해준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탕. 모든 것이 준비되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 내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러 업체의 메뉴를 비교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리뷰를 읽었습니다.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주문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배달업체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배송 예정입니다. 문자를 보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8시쯤 남편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주는 거실로 나와 하품을 했습니다. 오늘 시댁 가는 거 몇 시야? 10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출발해야겠네. 음식 준비는 다 됐어? 성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은 별다른 의심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9시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시댁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9시 40분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금순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빨리 들어와. 음식 준비해야지. 금순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김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수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순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부엌으로 가자. 갈비부터 재워야지.
정희는 금순을 따라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금순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하나도 없네. 금순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르게 준비했어요. 다르게? 무슨 소리야? 금순이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시누이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금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만 계속 준비하는 건 힘들어요. 시누이들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정희는 금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도 해?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금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땡그랑. 현관 인터폰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누구지? 성준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명절 음식 배달이요. 인터폰 너머로 배달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성준은 멍하니 인터폰을 바라봤습니다. 배달? 무슨 배달? 금순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기사가 큰 박스 여러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맞으시죠? 명절 한상 세트입니다. 네, 맞아요. 정희가 박스를 받았습니다. 배달기사가 돌아가고 정희는 박스들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4개의 큰 박스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그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금순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주문한 거야? 네, 어머니.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명절에 배달 음식을?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포장된 갈비찜, 전, 나물, 탕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딨어?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명절에 배달 음식이라니.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형편없어. 손수 만든 음식도 못 차려. 금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는 힘들어요. 매년 새벽부터 혼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는 박스에서 음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갈비찜이 올라가고 전이 올라가고 나물이 올라갔습니다. 식탁은 금방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갈비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봐. 민준이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맛있다.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와 전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시아버지의 짧은 말이었습니다. 성준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금수는 탕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민준이 갈비를 하나 더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맛있구나.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금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금수는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이게 정말 내 생각이었어? 금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서요.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금순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으면 허락하셨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금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나도 내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살았어. 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 섰지. 시누이들은 다 놀러 나가고 나 혼자 음식 만들었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금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 내 모습이 보이더라.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가족들이 웃는 소리만 듣던 내 모습. 금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참았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금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어. 옛날 방식이 좋다고 손수 만든 음식이 최고라고.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거였구나. 금수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명절 음식 다 같이 준비하자. 너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금순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부터 도와라. 네, 엄마.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언니가 이렇게 힘든 줄. 수진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는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당신만 힘들게 했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 다시 갈비를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금순도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엔 우리가 같이 만들어보자. 배달은 올해만. 금순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만들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먼저 그릇을 들었습니다. 언니,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금순도 옆에 섰습니다. 나도 도울게. 세 사람이 부엌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닦고 금순이 행주로 물기를 닦고 정희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빠르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하면 1시간 걸리는데. 정희가 웃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진작 이렇게 할 걸. 금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금순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TV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정희야. 금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오늘 용기 내줘서. 금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어머니. 제 말 들어주셔서.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성준이 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올해 명절은 다르네. 성준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처음으로 편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턴 내가 더 도울게. 고마워.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금순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같이 준비하자. 금순이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길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 명절은 처음으로 나도 행복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서 성준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아니야. 우리 모두 수고했지.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시어머니가 보내온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금순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니? 명절 이후로 내 생각이 많이 났어.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나도 많이 생각하게 됐단다. 고마워. 이건 집에서 담근 김치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보냈어. 몸조리 잘하고 또 보자.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수진아. 언니, 저번에 미안했어.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다음 명절엔 내가 진짜 도울게. 요리도 배울 거야. 그래, 고마워.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 상자를 열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주고 싶었어. 성준이 꽃을 건넸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번 명절 일로.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성주는 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에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정희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성준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민준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정희가 웃었습니다. 응.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민준의 말에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당신, 요즘 많이 편해 보여. 그래요. 실제로 편해졌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왜 편해진 것 같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가족들이 함께 해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성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금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수진이도 온대. 금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좋아요. 갈게요. 고마워. 기다릴게. 주말, 정희는 남편,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금순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금순과 수진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샐러드.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준비하셨어요? 수진이랑 같이 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금순이 웃었습니다. 언니, 나 처음으로 나물 무쳤어. 어때?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어 보여.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금순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저번 명절 일로. 내가 많이 반성했어. 금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 힘들었거든. 근데 그걸 너한테 그대로 물려줬어.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바뀌어야 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했어. 금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다 같이 하자. 명절도 집안일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내가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자들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금순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어. 응. 정말 좋았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이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추석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함께하려는 마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도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명절 준비 마이너스 가족 모두 함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중얼거리며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가족을 바꿨고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